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 경제지표 호조 여기다가 이 핵협상,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 금요일장인데요. 어떤 모습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그 원달러 환율하고요. 섬유 의복, 옷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그 NDF에서도 한 3원 정도 밀렸고요. 지금 계속 워낙 강세 기조로 가는 국면인데 오늘 이제 그 미국 고용 보고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지금 전망치 되돌아고 그러면 그 달러 약세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수 소비재 컨셉으로 되어 있는 쪽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섬유 의류는 어제 이제 볼륨이 좀 많이 실려났기 때문에 의류업종들은 좀 오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지금 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잘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엔달러 환율이 119엔 선에서 강한 좀 지지력을 보이고 있어서 환율의 하락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그 우리 원화는 그 글로벌한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센 통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무역 수지도 어쨌든 뭐 불황형이라고는 합니다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온 그 외환 보유액도 보니까 2달 연속으로 늘었더라고요. 크게 뭐 무리 없이 원 강세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도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그 저번 달이죠. 그 엘렌 의장 발언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마냥 세게만 혼자 갈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원고 기조는 이어지겠고, 예전에 이제 워낙 강세 수혜군으로 분류된 쪽들을 앞으로는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또 이제 어제 유가가 또 밀리면서 같이 원고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요. 어제 주춤했던 경기 민감 소비재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올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강세 수혜주들. 뭐 내수 소비재 관련된 그 종목들, 화장품도 또 여기에 또 들어가는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 보기에 앞서서 이 야간 선물 지수 체크해보죠. 0.2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며 2034선 수준, 코스피는 0.2%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죠. 딱 이 정도 부근에서의 출발 앞두고 있네요. 코스피 예상 체결 주십니다. 5.49포인트가 오른 2034.70포인트, 0.28%가량의 상승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2.61포인트의 상승입니다. 653.12포인트, 0.39%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그 종목군들 보니까요. 지금 대형주 섹터에서 오늘도 화장품주들 여전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블 CNC 4.9%대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4% 정도 밀렸는데요. 하루 만에 이 되돌림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화장품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좀 펼치면서 막판에는 이제 크게 좀 내림세를 좀 펼쳤는데, 오늘도 한국 화장품은 어제 하니까 오늘도 한 10% 이상 밀리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리아나도 한 6%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다만 동시효과에서 보여드렸던 이 에이블 CNC,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은 한 1에서 4%대 수익률 나오면서 이 섹터별로 이 종목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의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현대차가 좋습니다. 1%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 계속 바닥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자, 현대차 1% 넘게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이 있죠. 이 네이버 어제도 한 3% 넘게 밀렸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것으로 현재 동시효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21선 좀 밀리면서 21선 이탈한 그 모습에서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도 3.27%가량은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르는 쪽에서 본다면 LS가 한 3%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1% 정도 올랐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이 3월 한 달 내내 좀 펼쳐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21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원화 강세 수혜주들 보자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롯데칠성이 뭐 거래는 많이 실리고 있는 그 종목이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인데
닷새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권 기대를 볼 수 있겠네요. 지금 2.8%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 섹터도 보자 앞서서 이 워낙 강세하다 보라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베이직 하우스가 좋습니다. 그동안 한 엿새 연속의 플러스권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도 2.7%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으로 오늘 200에서 돌파도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코오롱인더, 롯데푸드 이런 종목이 지금 상승권에서는 코스피 200 내에서는 두드러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강약품이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는 눈에 띄네요. 어제도 밀렸던 종목입니다. 3% 가까운 마이너스권.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어제 장대 음봉을 좀 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6%는 좀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이 밖에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고공행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수는 한 2.3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 652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허 의원님. 네, 일단 엔터주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YG가 지금 한 3.1%가량 올라갑니다. YG 엔터는 최근에 이제 그 소속사 가수들 복귀, 4월 복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여름 앞두고는 뭐 공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결해서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예전 이제 루이비통하고의 연계된 그런 그 패션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실적에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는 토비스 오늘 한 2.4% 정도로 올라서 나올 것 같고요. 화장품은 코리아나가 이제 어제 한국 화장품이 조회 공시 답변 2시 때 하게 되면서 같이 급락세로 끌고 내려가서 하한가를 들어가서 어제 30%나 이제 밀려서 마감됐는데요. 자, 뉴욕장에서 우리한테 좀 생소합니다. BMO 캐피탈이라는 데서 그 프록터앤 갬블의 투자 의견을 내렸어요. PNG는 굳이 찾자면 우리로 치면 이제 LG 생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도 하고 이제 생필품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프록터앤갬블은 시총이 우리 돈으로 한 230~240조 되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쪽에서는 뭐 몰라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비교도 안 될 만큼 큰데요. 이 회사가 어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면서 주가는 4월 3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이 구글이 주가가 한 1.3%가량 밀렸는데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이유가 지금 불만을 좀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택 관련된 종목군들 콜브라더스, 뭐 DR 호든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좀 보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이 테슬라 모터스가 1.8% 정도 플러스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또 구글 밀린 가운데 바이두닷컴도 주가가 한 2% 넘게 하락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밀렸습니다. 1.9%가량 하락권의 움직임 펼쳐졌고, 그리고 금값도 1,200달러는 유지했지만 또 금값이 내림세를 좀 펼쳤다는 점,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객 쪽에서 환율이 많이 밀렸습니다. 3원 40전의 하락. 1093원 25전 선에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달러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정규 외환시장 지금 똑같이 3원 20전의 하락입니다. 1092원 3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죠. 일본 증시가 지금 거의 뭐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다가 잠시 상승 반전 시도했다가 지금 소호포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한 0.02%가량 밀립니다. 니케이 225 지수 19,308엔선에서 현재 등락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뭐 엔화는 큰 변화 없이 1,109엔선에서의 움직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환율보다는 지금 뭐 대내적으로의 움직임들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해외 쪽에서는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수급 상황입니다. 지수는 오늘 장 초반에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는지 선물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물 지수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시가가 0.4포인트의 상승, 256.75포인트 선에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은 약간 축소를 했지만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 0.3포인트가 오른 256.65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선물은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한 0.85까지 올랐다가요. 종가는 0.65 정도에 마감됐습니다. 우리도 시초가는 유사하게 출발되는데요. 256.75 나왔고요. 고점 0.5가 올랐다가 현재는 시초가보다는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80계약 정도 크게는 안 움직여요. 오늘 이제 부활절 앞두고 성금요일로 미국장 휴장하게 되고요. 이제 고용보고서 앞둔 상황이라서 그냥 그 경계감 내지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좀 잔잔하게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오늘 휴장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보시면 베이시스란 계리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나오는 출발인데요. 비차익 쪽에서도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9시 3분 구간인데요. 한 5억 정도만이 그냥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휴장을 해서 이 외국인의 움직임도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매매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장 초반인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수 한 14계약 정도 크게 의미를 둘 수도 없어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억 원가량 매수 오히려 출발은 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도 작은 그 상황이고 코스닥 쪽 또한 2억 원가량 이 매도로 일단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일단 관망세로 장 초반에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지수 플러스권입니다. 시가가 2035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에서 약간 좀 밀렸는데 5.1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34.17포인트 이틀 연속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99포인트가 오른 653.56포인트 선, 현재 이틀 연속의 역시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점검해보죠. 동시효과 때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는 오르고 네이버는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연님 살펴볼까요? 네, 자, 삼성그룹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자는 한 0.1%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143만 2천원이고요. 제가 이제 개장 전에 섬유복 쪽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대장격인 제일모직은 현재 0.36% 밀려납니다. 지금 제일모직이 3일 동안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올 들어서는 거의 저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점 기준 이격이 한 9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한 13만 원 한 중후반대가 되면 이격이 한 이제 80% 후반대가 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성 차원에서요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줄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연간 전망으로 봐서는 제일모직 퍼가 아직도 100배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섬유복 쪽에 대장적인 쪽 제일모직 한번 붙여볼만 할 것 같고요. LF라든지 FNF 이런 쪽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지가우스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 같이 일게 되면서 휠라코리아나 같이 움직임들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휠라코리아 2.4% 플러스권이고요. 베이지가우스도 좋습니다.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쌍방울도 0.8% 상승권액에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흐름 오늘 좋은데요. 일단 이란 쪽 이슈라고 하는데요. 대림산업이 아침에 상당히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 요 3사가 이제 이란 쪽에서 강하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하고 GS는 같은 건설 섹터 내에서는 PBR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안심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유가 좀 다시 한 2% 반락하게 되면서 약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 미포, 대우, 삼성 전체적으로 다 약세로 일단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는 또 추가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한진칼 다 좋은 흐름세이고요. AK홀딩스와 하나투어도 좋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되고 원화까지 강세로 가게 되면서 항공주들은 좀 격포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미칼 쪽에서는 일단 한화하고 롯데케미칼 오늘 좋은데요. 롯데는 지금 목표 주가가 30만 원, 29만 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오늘
대우증권이 2%대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원고 관련해서는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강한 호가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볼 업종은 건설 섹터가 되겠네요. 지금 업종상으로도 가장 큰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뭐 리포트도 좀 나왔고 이 대림산업이 이란 프로젝트에 거의 뭐 독식을 했다라고 네, 좀 하더라고요. 지금 주가도 한 4%대로 가장 건설 업종 내에서도 두드러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좀 훈풍을 볼 수 있는 건지 대림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지금 건설 업종 지수 018 화면 보시면 지금 올해 연고점이 3월 1일 날인가요? 3월 1일 시장이었죠. 3월 2일 월요일 날 나왔던 150점 이하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격도가 너무 높아서 그 110% 넘어가면 옛날 88 올림픽, 그다음에 뭐 서브프라임, 뭐 IMF 외환위기 이후의 유동성들 이런 거 이제 점검해 드리면서 그런 때 뭐 이후에 잠깐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 일부 제외하고 나서는 역사적으로는 좀 110% 넘어가면 과열이다라고 설명드렸던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21선이 아래서 많이 올라왔고요. 주가는 거의 한 달 이상 횡보하게 되면서 이격 부분은 해소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종가로 1.5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충분히 만들어 놓은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실적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뭐 현대산업이나 현대건설 쪽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플럭체이션이 심했던 쪽들, 해외 쪽 플랜트에서 많이 손해를 받고, 뭐 대우건설 사례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더 감춰지는지도 모르고요, 아직은. 그래서 좀 주의는 필요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시세 흐름만 봐서는 PBR 낮은 대림하고 GS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여줄 수 있다 좀 보고 있고요. 실적 봐서는 뭐 현대산업하고요, 현대건설 이런 쪽들이 더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증권주들이 뭐 연일 움직임이 또 좋잖아요. 지금 오늘도 한 1.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좀 작은 그 종목군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KRX 상장권 관련해서는 이제 시총 대비로 뭐 아주 포션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골든브릿지나 뭐 그러니까 다 중소형사죠. 뭐 SK나 뭐 이런 쪽들이 유한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미국 쪽 시황이 지금 분위기가 빠르게 못하는 정도로 고용 보고서가 이제 금요일 날 지금 실업률은 5.5 나와 있고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완화된다고 하면 까달 강세 분위기가 우리도 이제 4월은 아니래도요. 당장 뭐 한 2분기 내로 한 번 더 가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들이 뭐 대우나 삼성이나 뭐 한국금융투자나 뭐 NH나 뭐 이런 쪽들한테는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대형사들 10조 이상 채권 들고 있는 쪽한테는 긍정적인 뭐 이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시황 봐서는 2050에서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유유복 쪽 잠깐 보시면 일단 제일모직은 한 0.3% 정도로 뭐 약한 흐름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좋았었던 쪽들 아까도 점검해드렸었는데요. 뭐 FNF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워낙에 단기 급등하고 나서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8% 급락 나옵니다. 그리고 LF랑 쌍방울도 좀 밀리고 있고요. 아비스타라든지 뭐 베이직 하우스, 전방, 뭐 일정실업, 인디에프 이런 쪽들로 한섬까지요. 좋은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가 추천이 됐던 상황인데요. 한세는 어제 좀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 조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 어제 요동을 쳤던 뭐 기업들인데요. 어제 한국화장품제조는 거래가 정지됐었죠. 오늘 이 한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이 한 5%대, 코리안화도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에이블CNC가 동시효과 때 강했는데 지금 한 1.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밥솥 관련된 그 종목군들 쿠쿠전자, 뭐 리옴쿠첸 뭐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한 2% 정도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항공 섹터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2%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현재 4일 연속의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032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2포인트가 오른 652선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허연님. 네, 골프존이 이제 분할 재상장이 되는데요. 골프존은 지금 상한가 59,200원, 시총 한 3,700억으로 가 있고요. 또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네요. 시총 4,660억인데요. 이거 합산해서 이제 어떻게 시세 나오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는 상한가고 하나는 하한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들 반등 나오는데요. GKL하고 파라다이스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라스베가스 샌즈 뉴욕장에서도 올랐던데요. 뭐 흐름세가 연동해서 조금씩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게임 쪽 좋습니다. 컴투스 400억대 이상으로 오피 나올 것으로 전망해드렸었는데요. 어제요. 지금 3% 올라 19만 4,400원. 모건 스탠리 쪽으로 한 2,700주 정도 찾아 들어오고 있고요. 썬데이 토즈나 뭐 작은 종목에서는 한빛소프트가 8% 급등권이고 거래소의 NC 같은 경우도 2% 상승하면서 랠리 이어집니다. NC는 뭐 그 프로야구 관련해서 야구단 관련 모멘텀도 보자고 리포트이 나왔던데 좀 재밌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아까 제가 이제 P&G 설명드리다가 끊겼는데요. 그 BMO 캐피탈에서 P&G의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밀린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2001년도 시즌부터 주가가 2015년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더라고요. P&G도요. 단기에는 95달러 수준에서 한 10% 밀려서 80달러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강보합으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일단은 그 PER 19배 수준이고요. 우리 돈으로 시총 한 230조짜리 P&G에 대해서 BMO가 지금 투자 의견을 내렸다는 이 부분이 화장품 심리에는 좀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P&G 같은 회사가 19배, 20배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LG생건이고 뭐 아모레고 높거든요. LG생건은 한 20배 중반이고 아모레는 선행 기준으로요. 아모레는 30배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줄지를 오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단기에 아주 초급등 나왔던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제 이제 거래 정지했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입니다만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6배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이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한국 화장품도 6% 급락권이고 코리아나도 좀 밀리고요. 산성 LNS도 7만원대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블 CNC도 어제 같이 좀 밀렸다가 아침 호가에는 누가 좀 넣어본 것 같은데요. 뭐 한 10%까지 올렸다. 현재는 메릴린스 쪽 한 2만 주 매도 나오면 한 0.1% 정도 밀려서 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코콤이라든지 뭐 엔텔스, 효성 ITX 이거 이제 시세가 좀 나는데요. 코콤이 한 4%가량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이 과징금 부과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 오늘 엔터 쪽 괜찮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한 3% 이상 오르고 YG 엔터테인먼트, SM, 웰메드 예당, 뭐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군들 한 2에서 3% 정도 수익률이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게임주들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게임빌 컴투스 호가 올리면서 한 3에서 4%대 상승, 한빛소프트가 한 9%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도 9% 가까운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고 NC소프트, NH 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시장의 두 종목도 2% 이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존을 한번 점검해보죠. 이 분할 재상장 오늘 첫날인데 골프존은 지금 상한가 시세 나오고 있고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하한가 시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쪽 잠깐 좀 점검해볼까요? 네, 뭐 리포트를 전혀 보지 않고 왔기 때문에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그 쪼개지는 종목은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연구원들 리포트는 항상 뭐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결국에는 홀딩스 쪽으로 좀 쏠림도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지분 정리되고 하면 홀딩스가 이제 주도격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간을 잘 해석하셔서 향후에 그 지주사격인 홀딩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투자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골프존은 그냥 그대로 번호 그대로 간다 그러면 예전과 달라진 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흐름들에서는 그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셔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주회사인 골프존 유원홀딩스 그리고 사업회사 골프존 이렇게 각각 변경돼서 분할 상장을 했는데 이 골프존의 경우에는 또 교육부와 MOU 체결 소식이 좀 전해져서 더 지금 시세가 탄력을 많이 받은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수 양시장 모두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파는 모습 하지만 규모는 크지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허연님 수급 상황 분석을 해보죠. 네, 자 오늘은 일단 그냥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랑 뭐 유사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호황제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한 57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90억 삽니다. 그리고 기관 쪽은 10억 매도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IT를 좀 사고 있고요. 섬유복하고 이제 화학 섹터, 의약품까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랑 의약품은 좀 팔고 있고요. 개인한테 그냥 물량 넘기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운송 장비하고요. 건설, 금융주 사고 있습니다. 건설 쪽은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데요. 7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고요. 증권 쪽 서비스까지 두 주체가 이제 겹쳐서 들어오기 좀. 증권주는 오늘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두 주체 다 팔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 쪽 보시면 IT 쪽 하고요. 건설 쪽 매도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좀 한 80억 정도 넘게 팔고 있고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제 그 핀테크 쪽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을 때리는 것인지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 한 17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IT 하드웨어 쪽, 제약주 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매도 물량이 약간 좀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은 참고상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 좋은데 현대건설, GS건설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대우증권에 대한 매수세도 현재 참고상으로 잡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